네, 27번입니다. 자, 무조건 27번 문제를 보시면 미분계수 형식의 모양이 하나 나와 있고 합성함수로 정의된 어떤 gx가 있을 때 gx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을 한번 관찰해 볼 건데 a를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0이어야 하므로 자 일단 fa는 a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fx와 x가 같아지는 실근이 1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a가 1이라는 사실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이 여기 이 a제곱분의 1을 이용하기 위해서 극한식을 다시 써줘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녀석 값이 a가 1이기 때문에 1이 되는데 우리가 요거 미분계수의 성질을 이용해도 괜찮지만 그냥 로피탈 정리 이용하셔가지고 미분하시면 3분의 f'1이 1이 되므로 f'1은 3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형식에서 g'1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f'1 값이 여기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a가 a여서 a가 1이니까 그리고 미리 f1은 1이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예쁘게 해놓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요거 이용해서 미분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말했지만 이런 합성함수의 식을 변형시킬 수 있어서 문제가 좀 쉬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하시면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야 하지만 제가 이 식의 양변에 fx를 우합성하겠습니다. 합성 fx를 때려주시면 이 식은 g의 x가 되겠죠. 여기 fx 들어가면 얘랑 상대함수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fx를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fx의 전체 세제곱이다라는 식으로 식을 예쁘게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역함수 미분법 없이 그냥 합성함수 미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바로 가시면 g'x는 3의 fx의 제곱 곱하기 f'x가 될 건데 g'1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3배의 f1의 제곱인데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이고요. f'1은 문제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미적분 28번입니다. 자, 문제 좀 어려운데요. 좀 이따 풀겠지만 30번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분석을 할 건데, 자, 우선 0과 이상인 상수 k가 있다라는 말 나왔는데 보통 상수라고 잡히면은 보통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k 값을 일단 구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x가 1 코사인 파이 x 정도는 0부터 2 딱 한 사이클 보시는 거니까 일단 함수는 예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gx가 좀 이상한데 gx가 fx에서 k를 뺀 함수의 절대값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k 아까 구하고 싶은 그 상수가 0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얼만큼 평행이동해서 꺾어 올릴지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gx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우리가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같은 경우는 코사인 파이 x를 뒤집은 형태이기 때문에 한 사이클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0이 될 거고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지금 일부러 좀 그림을 못생기게 그렸는데 축을 위치를 결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왜냐면 fx-k를 지금 그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축을 잡으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개형만 그려놓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딘가에서 y는 k에서 끊어서 꺾어 올릴 거니까 이렇게 어떤 y는 k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꺾어 올리게 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gx는 이런 형태의 개형을 띌 겁니다. 그리고요, 자, 어디서 꺾냐에 따라서 요 끄트머리 올라간 부분은 당연히 대칭이나 값이 같을 거고요. 좀 이따 대칭이란 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값이 A인지 A인지를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 일단 여기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먼저 우리가 고민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값을 좀 구해놓으시면요. 여기 값은 원래 제일 최대값이 2였는데 K만큼 뺐기 때문에 이 값은 2-K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은 원래 함수 값이 0을 집어넣으면은 얼마죠? 2였는데요. 맞습니까? 근데 그거를
K에서 꺾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좀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네, 원래 0 집어넣으면 0이죠. 원래 0 집어넣으면 0인데 K에서 꺾어 올렸기 때문에 이 함수 값은 2K가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K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건데 누가 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우리가 gx의 최대값을 나주 m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로 자, 이 녀석이 최대가 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자, 이쪽으로 밀고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x equal m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림은 fx 위에서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x의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보시면 자, fx는 1 코사인 x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실 거고요. 자, 여기에 이 그림을 얹을 건데요. 저 그림에서 여기 제일 큰 요 값이 라지 L인데 여기 원래 여기가 2겠죠. 2, 0, 1, 0, 1, 2가 되는 그런 함수 fx equal 1 코사인 파이 x를 그린 건데 여기 위에 요 그림을 얹을 겁니다. 얹게 됐을 때 요 가장 큰 값, 즉 x equal 1에서 등장하는 최대값 2 k는 이보다 작은 값일 거기 때문에 요 정도쯤에 그려지시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k를 대충 이 정도에 있다고 가정하시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정도에 있다고 가정하시면 그림 자체는 이렇게 형성되실 겁니다. 제일 큰 값이 여기 나오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우리 그림은 모양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우리가 gx가 얹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 gx의 가장 큰 값이 여기 2 k만 갖다 쓸 거기 때문에 fx라는 코사인 함수가 2 k가 되는 그 두 근이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작은 근과 큰 근이 나오실 건데 그 중에 작은 근을 문제에서 알파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읽어보시면은 어떤 t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는데 p부터 알파 사이로 t를 제한했을 때 이 녀석의 정적분이 이렇게 되게끔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양변을 좀 미분해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t에 관한 함수가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좌변을 미분하시면요 f의 2-t. 자, 속미분 까먹지 마셔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의 2-t인데 속미분까지 계산해서 g의 2-t.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ft, 밑에 거 빼는 거니까 플러스 gt가 되면서 우변을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k가 되시겠죠. 자, 우변에서 t를 미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2kt만 미분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문제를 조금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선 여기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f의 2-t와 플러스 ft로 식이 정리가 되실 거고 여기는 그냥 그 자체로 g의 2-t와 플러스 gt로 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요. 잘 보시면 fx는 x equal 1에서 대칭성을 풉니다. 제가 문제 초반에 대칭성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fx는 당연히 x equal 1 선대칭을 띌 거고요. 우리가 꺾어 올리는 gx도 당연하게도 x equal 1에 대해서 선대칭을 띄겠죠. 모양은 조금 이상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f2-t는 당연히 무슨 값과 같을 거냐면 ft 값과 같을 겁니다. 대칭성 문장을 많이 했으니까 아시겠죠? 여기 g의 2-t도 마찬가지로 g의 t와 값이 동일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식이 마이너스 2ft와 플러스 gt의 합이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정리해 줄 때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까지 처리해서요. 마이너스 2ft 플러스 2의 gt가 마이너스 2k라는 식에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이런 식이 탄생할 겁니다. f의 t 마이너스 g의 t는 k다라는 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gx를 조금 더 예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gx 그림은 이렇게 색깔 좀 넣어줄게요. 여기를 제일 고점으로 찍고 이렇게
K였죠. 기억나시죠? 자, 이런 모양이 되실 겁니다. 좀 그림 못생겼네요. 네. 자, 저희가 대칭 써있기 때문에 못생긴 그림 말고 좀 예쁘게 그려진 왼쪽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꺾어 올리기 전의 모양과 같기 때문에 이 함수는, 빨간색 함수는 하얀색 함수를 그냥 k만큼 뺀 녀석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fx-k가 요만큼이시고요. 걔를 꺾어 올린 이 부분은 k-fx가 되겠죠. 그래서 fx-k가 여기까지라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당연히 fx에서 이 빨간색 함수를 뺀 이 차이가 항상 k인 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이 차이는 항상 k예요.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여기까지도 이 차이는 k가 될 건데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이동에서는 꺾어 올린 거기 때문에 차이가 k만큼 나지 않겠죠. 따라서 요 식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요 식을 만족시킨다는 거니까 어떤 f와 g의 차이가 k만큼 나게 되는 그런 정구역을 설정해보자 라고 했는데 p부터 알파까지가 그렇답니다. 보시면 여기 알파는 당연히 알파는 요 갭이 k겠죠.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도 k인데요. 어쨌든 p부터라는 말에 p를 잡아줄 거니까 여기가 p가 되겠죠. 자, p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다 되지만 문제에서 그 p의 이걸 만족시키는 p의 최소값이 여기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p의 최소값이 문제에서 알파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점의 x좌표가 알파 3분의 1이 되시겠죠. 복잡하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 개의 함수값으로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연립하실 거냐면요. 첫째, f의 하얀색 함수에 알파 3분의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이 녀석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현재 여기 바닥은 0이었고요. 이 녀석은 정확히 k가 되겠습니다. 아까 차이가 k라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 값이 k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실 거고요. 자, 지금 얘를 풀어보겠습니다. f라는 요 함수에 알파 3분의 1을 대입하시면요. 1 코사인 정리하겠습니다. 파이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이 k고요. 자, 둘째로는 어떤 함수값을 이용할 거냐면은 아까 만나는 요 교점 있겠죠. 요 교점 1에서 여기 요 함수값이 아까 라지 m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최대값이 2였고 라지 m 값은 2마 k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g에 1을 집어넣은 값은, 자, g가 빨간색 함수예요. 빨간색 함수에 1을 집어넣은 값은 얘가 되실 건데요. 이 함수는 이 노란색 라인의 함수값은 f의 하얀색 함수에 알파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f 알파다라는 식이 탄생할 겁니다. 자, g에 1을 집어넣으면요.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될 거니까 f1-k가 되고 1이라는 지점이 여기는 꺾어 올린 부분이 아니고 원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k를 빼신 값으로 정의하면 될 겁니다. 지금 좀 쓰시면요. f1-k는 f 알파가 되실 거고요. 자, 값을 좀 구해주시면 f1은 여기에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되실 거고요. f 알파를 조금 써주면은 1 코사인 파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예쁜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k는 자, 다 왼쪽으로 넘겨주시면요.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알파가 되는데 이 위에서 k는 1 코사인 파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식도 k 값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주어진 등식은 참입니다. 그래서 1을 소거시키고요. 여기 두 개가 서로 같음을 이용할 건데요. 자, 원래 이거는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해도 괜찮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각 중에 좋은 특수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알파는 치환되기 전 4분면으로는 2사분면에 위치할 것이기 때문에 알파라는 특수각은 일단 둔각이 되겠고요. 어떤 파이 알파라는 코사인 값과 거기서 3분의 파이를 뺀 녀석의 코사인 값이 부호가 다른 관계에 있는 이사분면의 각을 잘 생각해보면 파이 알파 자리에
3분의 2파이가 들어가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서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를 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관계가 들어맞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찾으시면 조금 빠르겠죠. 자, 그러므로 파이를 소거한 알파는 3분의 2라는 값으로 정의가 되고요. 3분의 2는 이 지점에 있을 거니까 문제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알파가 3분의 2면요. 그 알파 3분의 2를 여기다 대입한 값, 즉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1을 더한 k 값도 정의가 2분의 1로 잘 되겠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검증을 한번 해보자면 아까 뭘 좀 저희가 확인했었냐면요. 얘가 큰지를 좀 저희가 요거 큰 경우를 먼저 놓고 풀었잖아요. 확인해보면 k의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2분의 3이 되실 거고요. 여기는 2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좀 더 크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모순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쪽이 답이실 거고요. 다른 케이스는 특별히 풀지 않겠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자, 그래서 알파 k를 일단 구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 gk를 물어봤죠. 자, gk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어떻게 되실 거냐면 따라서 g에 k 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을 원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f에 2분의 1 마이너스 k니까 2분의 1을 구하시는 거고요. f 2분의 1은 여기에 2분의 1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기 때문에 1입니다. 1에서 2분의 1 빼시면 정답은 2분의 1이 되시겠습니다. 네, 29번입니다. 자, A는 2고 공비는 2와 6 사이의 자연수인 분비수열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Bn을 새로 정했는데요. AN과 요거의 합과 SN과 4의 합의 B로 정의된 수열 Bn이 있답니다. Bn의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 극한값이 1보다 작아지는 서로 다른 모든 R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R이 자연수인데 2와 6 사이니까 5개밖에 없겠죠. 5개 중에 저걸 만족시키는 R을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우선 AN에서 초항과 분비에 대한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AN과 SN을 각각 구해보시겠습니다. AN은 2에 R의 n-1제곱이 되겠고요. SN은 R-1에 초항 2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BN을 저희가 예쁘게 쓸 수 있으니 BN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측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따로 자, R-1에 2배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실 거고요. 4의 n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는 AN과 2의 2n 플러스 1인데 이거 지금 나중에 누가 큰 무한인지 찾아가야 하는 문제니까 2의 2n 플러스 1보다는 2를 하나 빼서 4의 n으로 주는 게 조금 예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설정해놓고 R의 범위에 따라서 주어진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건데요. 첫째로 R 값이 지금 기준값이 4보다 큰지 작은지가 문제니까 R 값이 2와 6 사이를 조금 쪼개서 2부터 4 사이. 둘째로는 R 값이 4일 때 특수한 사항을 따로 뽑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R 값이 4보다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는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한번. 자, R 값이 2부터 4 사이면요 2와 4 사이에 어떤 2와 3이겠죠. 두 수가 들어갔다고 쳤을 때 이 녀석의 무한대는 큰 녀석인 얘의 b를 따라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극한값이 2가 될 겁니다. 근데 아까 극한값이 1보다 작아지는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건 아웃 안 될 거고요. R이 4일 때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 주어진 녀석의 극한값 bn을 구했을 때 자, 중요한 R이 4예요. 그럼 얘가 4고 얘도 4고 얘도 4니까 4가 좀 더 살아있겠죠. 이 녀석은 4의 n으로 양변을 나눴을 때 전부 다 개수비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하시면요. 자, 여기 4를 대입한 3분의 2가 개수 거고요. 여기 1은 지워집니다. 작은 거니까요. 여기는 개수비가 1이실 거고요. 여기는 4가 들어가면 2에 4의 n-1제곱인데 마이너스 1제곱 밖으로 뽑으셔야 편하겠죠. 4분의 1로 나갈 거니까 개수는 2분의 1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거는 2가 될 겁니다. 자, 검분수 처리를 위해서 6을 곱해주시면요.
얘는 4가 되고 6이 돼서 10이 될 거고요. 얘는 3이 되고 12가 되어서 15가 되어서 2분의 3이라는 극한값이 나오는데 자, 이 녀석은 1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R 이퀄 4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R이 4와 6 사이일 때를 관찰할 건데요. 자, 4와 6 사이라면 이번엔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4의 n을 저희가 배제시켜도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됐을까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bn이라는 녀석은 이 녀석의 계수비로 나오실 거고요. 자, r-1분의 2가 계수되고요. 이 녀석은 아까 말씀한 대로 r분의 1을 하나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r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셔서 계산하시면 r분의 r-1이 나올 건데 자, 어떤 r이 들어가도 이 녀석은 당연히 1보다 작겠죠. 분자가 1만큼 작으니까요. 이거는 1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r이 가능한데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r은 5 또는 r은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서로 다른 모든 r 값의 합은 11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미적분 30번입니다. fx가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로 정의되어 있고요. gx는 이런 식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입니다. 라고 살펴봤는데 우선 여기 지금 적분이 가능한 형태가 나왔죠. 몇 번 적분이 되는 거고요. gx는 그런 식으로 적분해서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자, 가족권, 나족권을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보니까 gx의 절대값 이 녀석이 알파에서만 또 나왔네요. 그죠? 미분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g 알파가 0이 되는 당근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조건은 숫자를 이용하는 조건이니까 나중에 보실 거고요. 우선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간단한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리조건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f에 알파를 넣어서 0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f를 0으로 만드는 실근인 알파가 중근인 경우는 자, 이게 다항식이라면 fx가 x-알파를 두 개 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지금같이 fx가 저런 식으로 다항식이 아닌 경우에서 이 f-알파가 0이다. 근데 알파가 중근이다 라는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f-알파는 0이면서 동시에 f'-알파도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는 중근 알파를 해석하는 방법이 함수값형, 기울기형, 미분계수형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굉장히 쾌적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튼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지금 gx의 실근이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gx 현재 양수 알파에서 0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불가하려면 그래서 이 얘기는 g의 알파의 양수입니다. 표시를 굳이 안 할게요. 여기 써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건데 단근이에요. 자, 근데 gx를 잘 째려보니까 자, gx가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x자리에 k 집어넣으면 gk는 0이 되겠죠. 그래서 gk가 0. 근데 k가 음수래요. 근데 알파는 양수이기 때문에 k랑 알파랑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g의 k는 또다시 0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서로 다른 실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은 알파에서만 미분 불가하기 때문에 알파가 아닌 또 다른 실근인 k는 0이 되긴 하는데 중근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중근이므로 g'k도 0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두 개로 먼저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좀 많으니까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gx를 좀 관찰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적분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요. 네. 2분의 1에 fx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적분하시면. 그런데 그 녀석에 xk를 집어넣은 정적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2분의 1의 f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fk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묶었을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저희가 이걸 조금 이제 합쳐로 찢을 수 있는 예쁜 모양이기 때문에 합쳐로 찢었을 때 fx 플러스 fk, 자, 그 다음 fx 마이너스 fk, 이런 식으로 식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fx의 그래프를 좀 관찰할 건데요. fx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역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양쪽 끝에서 어떻게 되는지 관찰 한번 해볼 건데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자, a, b가 다 양수라는 걸 주목하시면 다 무한대겠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 될 겁니다. 얘가 더 힘이 세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0으로 빨리 가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더하기 x가 또 있기 때문에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gx라는 그림을 관찰할 건데요. 잘 보시면 요거는 자, 저희가 gx라는 그림을 관찰할 때 요거보다 약간 여기로 보겠습니다. 요 식은 일단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걸 좀 볼 건데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과연 gx는 어디로 갈지를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 그냥 상수니까 관심이 없고요. x가 무한대로 가게 지금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죠? 얘를 제곱한 gx도 무한대로 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gx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fx가 음의 무한대인데 얘를 제곱할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gx의 대략적인 그림을 아주 심플하게 그리면요. 어쨌든 여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양쪽은 이런 식으로 여기 형성이 되시겠죠. 여기는 아직 제가 임의로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gx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형태의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4차함수랑 비슷한 형태의 어쨌든 그 양쪽 사이드의 모양을 띌 건데요. 4차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하다는 그림에서 맨날 나오는 이런 형태, 그렇죠? 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약에 gx가 된다면 gx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gx가 x축과 닿는 부분이 분명히 더 있죠. 분명히 더 있는데 이 점에서는요 미분이, 그러니까 꺾어 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니까 접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접하는 모양새가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 x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접하는 모양새가 있을 겁니다. 자, 이쪽은 무한대로 갈 거고요. 여기도 무한대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양수에서 한 번 더 만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날 때는 무조건 당근이를 뚫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뚫고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뚫고 올라오는 그림이 있으셔야 얘가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형태로 갈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미분 불가점이 두 개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물론 자, 이런 형태도 가능하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형태도 가능하긴 한데요. 자, 일단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너무 그림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제시키고 먼저 좀 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x를 우리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축이 있어서 자, 음수 k에 대해서 함수값도 0이 돼야 되고 기울기도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미분까지 가요. 얘가 왼쪽 오른쪽의 모양새가 양쪽으로 솟아오르기 위하려면 여기서 이게 도함수도 0이 되는 변곡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시고요. 올라가는 그림에 대해서 여기 미분 불가점 알파가 존재하는 그런 형식을 끼면은 일단 주어진 조건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gx가 지금 알파에서만 미분 불가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g에 어떤 k 값을 넣었을 때 반드시 0이 되는 건데 걔의 미분 계수도 0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gx를 미분할 겁니다. 이거는 극한값을 보기 위해 식을 쓴 거고요. 우리가 방금 나와 있는 이 gx식 있죠. 얘를 미분해서 g의 도함수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g'x는요. 자, fx와 f'x의 곱이 되는데요. 이거 실제로 쓰겠습니다. fx는요. x로 묶은 2의 ax 더하기 b 플러스 1이실 거고요. 자, 계산을 하겠습니다. f'x를 실제로 구해보시면 이런 형식이 나옵니다. 생각할게요. ax 플러스 1에
2에 ax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고 나오십니다.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셔가지고 인수분해 해보세요. 우리가 G'X, 즉 G의 도함수가 이런 큰 식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G의 도함수가 K를 넣었을 때 0이라는 실근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이거 0을 넣을 건데요. 자,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 실근이 x 이퀄 0이라는 실근이 나오실 거고요. 자, 이쪽 임수에 대해서는 지수의 양수들 모임의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절대 0 될 수 없겠죠. 자, 얘는 0이 아닙니다. 그럼 이쪽에서 0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시겠죠? 이쪽에서 0이 될 건데 문제는 잘 생각해보세요. 잘 봐요. 지금 G라는 함수가 얘죠. G의 K는 0이고요. G의 미분에서 K는 0인데요.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요. G의 이게 도함수도 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G의 이계 도함수라고 읽었잖아요. 얘는 얘 입장에서는 이계 도함수지만 얘 입장에서는 도함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G' 입장에서는 자, 제가 G'이라고 가정해보세요. 내가 G'인데 K 넣었을 때 0이야. 함수값이. 근데 내 도함수에 K 넣었을 때도 0이야. 라는 얘기죠. 즉 G'는 K를 넣어서 0이고 함수값 미분해서 K 넣어서 0이니까 K라는 인수를 두 개 들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K라는 인수가 여기 어딘가에 두 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얘는 K가 아니죠. 0. K는 음수니까요. 이쪽에 K라는 인수가 두 개 있으셔야 돼요. 즉 이쪽에 실근이 K와 K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K라는 중근을 가질 거고요. 아까 중근을 해석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요 식이 K 넣어서 0이다. 그 다음에 미분해서 K 넣어서 0이다. 요 두 개를 연립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요 식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K를 집어넣으면요. 자, 이걸 미분을 먼저 해볼게요. 이거 미분하시면 자, 앞에 거 미분하시고 이거 쓰시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미분하셔서 A를 뽑고 B에 AX 플러스 B를 놓으시고 1은 사망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AB에 AX 플러스 B로 묶어주면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얘가 남을 거니까 A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얘가 지금 요 덩어리만 미분해 본 건데요. 그 덩어리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K죠. 이해되시겠죠? 요 덩어리가 K라는 주문을 가지고 있으면 요 덩어리는 미분해서 K는 0이 되는 거니까요. 요 미분해서 K를 집어넣으면 0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K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요. K가 이걸 0으로 만드는 실근, 즉 K 값은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A분의 2가 A가 아니고 지금 알파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2예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A분의 2가 K 값으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자, 마이너스 A분의 2를 집어넣으면 좀 0이다 알겠고 얘에다가 그냥 K 넣어도 0이었죠. 그렇죠? 여기다가도 K 값, 즉 마이너스 A분의 1을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시면요. 뿅 하시면은 요 식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가 들어가면 2에 B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건데 여기다 1을 더한 값이 0이 돼야 되고 이 녀석이 0이면 되겠죠. 그러므로 B는 2라는 양의 상수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A만 남았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 G'을 다 관찰했고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정도 값이 이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는 값을 찾을 건데요.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네, 아까 여기 0이라는 실근을 패스했는데요. 0이라는 실근이 G의 도함수의 근이기 때문에 이 Gx의 기울기 0 되는 지점일 겁니다. 여기가 극값이 하나 있을 거니까 여기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알파는 양수겠고요. 자, 그래서 오직 양수에서만 미분 불가한 그 알파 값이 G의 지금 G가 어디 있죠? 소식이 복잡해서 네, 일단 K 값이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b가 2가 구해졌고요. 아니 제가 생각했는데 여기가 a였네요. 얘를 잘못 써서 좀 헷갈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a분의 2라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값이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2죠. k예요. k를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에 k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함수값은 0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얘는 0이고요. f에 마이너스 a분의 2를 집어넣은 값은 일단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다 쓸까요? f에 마이너스 a분의 2를 구할 건데요. fx식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a분의 2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2가 될 거고 2에 마이너스 a분의 2를 집어넣는데 b가 2였으니까 저거 0이죠. 이건 1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2가 한 번 더 들어가겠죠. 이쪽에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4가 될 건데요. 자 얘가 마이너스 a분의 4예요. 그런데 g의 마이너스 a분의 2는 이쪽에서 함수값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그냥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성립하려면 이 a 값은 2분의 1이라는 양의 상수로 잘 구해졌을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 여기까지입니다. 16배의 a 플러스 b를 요구하는 거니까 답은 얘와 얘를 더해서 16배를 해주면 2분의 5에 16 곱하시면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